안녕하세요. 저 김윤상입니다. 자, 여러분과 같이 공기업 경영학에서 다시 만나게 됐어요. 자, 일단 제가 공기업 경영에 들어와서 강의하고 있는 건 여러분들이 다 아실 테니까 이 부분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우리가 좀 관심이 있는 공기업 경영학 쪽에서 어떻게 출제되고 있는가, 또 최신 출제 경향이 어떻게 변했는가라고 하는 거를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단일 전공과 상경 통합 전공 쪽에서 좀 변화가 좀 있었어요. 좀 크게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역적 출제 경향이 좀 있더라라고 이렇게 들어가 있죠. 예전에는 잘 다루지 않았던 그런 내용들이 출제되는 공사, 공단 쪽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또 여러 군데서 또 이런 내용들이 출제되고 있는 형태로 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맞춰서 조금 대비해야 돼요. 예전에는 그 핵심 내용들만 알면 그냥 득점할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을 위주로 거의 10문제면 10문제가 다 그렇게 구성됐는데, 최근에는 10문제 중에서 한두 문제 정도쯤은 이제 조금 이제 지역적인 내용들이 이렇게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영학을 준비할 때 사실은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조금 더 깊이 공부해야 하고 한두 문제를 맞을 수 있고 좀 변별력을 조금 더 가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의 공부의 범위가 조금 더 넓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또 하나가 회계사 시험 문제랑 유사한 개수 선택형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 이런 경향이 좀 있어요. 특히 2021년도에 나왔던 코레일 시험 같은 경우에 보면 여기에서는 틀린 문장의 개수는 몇 개니, 틀린 지문은 몇 개니, 옳은 지문은 몇 개니라고 개수를 물어보는 이런 형태의 문제가 등장했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는 모든 지문에 대해서 내가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그래야 개수를 정확하게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는 훨씬 더 어려워진 이런 형태의 문제가 좀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약간 깊이 있게 해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역적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넓혀서 공부할 필요가 좀 있고, 이런 개수 선택형 이런 형태의 약간 깊이 있는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공부를 조금 더 중요한 내용들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통합전공을 대비하시는 분들 역시 통합전공은 사실 단일전공에 비해 훨씬 더 쉬워요. 하지만 우리 통합전공 쪽에서도 약간 좀 지문이 좀 길어지고 있는 이런 형태의 지문과 조금 더 난이도가 좀 있어지는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등장하고 있으니까 이쪽은 또 이쪽 나름대로 조금 더 어려워지고 있으니 전체적인 추세가 조금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로 좀 변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자, 일단 내가 볼 곳이 우리는 지금 단일 전공과 상경 통합 전공 쪽에서 이제 대비하시는 분들이 아마 이 오리엔테이션을 들으실 텐데, 내가 지금 이쪽에서 그러니까 대비를 하고 있다고 하면 일단 보수적으로 좀 깊게 공부하세요. 깊고 넓게 공부하세요. 물론 10문제 다 그냥 핵심적 내용과 기본적 내용이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깊게 공부해 놓으면 남들보다 조금 더 쉽게 맞출 거고, 혹시나 우리 10문제 중에서 한 두 문제 정도가 조금 더 지역적으로 나오거나 좀 깊이 있는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면 나는 그걸 조금 더 쉽게 이렇게 커버할 수 있고 맞출 수 있으니까,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난 여기까지만 해야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깊게 공부해서 남들보다 내가 한두 문제 더 맞아야지라고 접근하는 게 아무래도 합격률이 조금 더 높아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비할 때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학습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깊고 자세한 학습 완성이 좀 필요하다. 겉핥기 학습보다는 깊고 자세한 학습 완성이 좀 필요하다. 자, 그리고 개념 하나하나 정오를 판단할 수 있는 수준으로 꼼꼼한 학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런 형태의 개수 선택형 문제가 출제되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문제풀이 같은 걸로 공부할 때도 그냥 지문이 5개가 있다고 하면 5개 중에서 요거 맞았어 하고 넘어가면 안 되고요. 지문 하나하나를 보면서 이 지문은 왜 맞고 이 지문은 왜 틀리는가라고 하는 거를 지문 하나하나를 놓고 좀 분석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회계사 수준까지 고난도 학습이 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난이도가 조금 더 어렵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이 사실 공인회계사 시험 같은 경우가 경영학 시험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내용들까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으면 조금 이렇게 남들보다 조금 더 깊이 이해한 부분이니까 한 그 정도 이해할 수 있으면 이렇게 여기 우리 공사공단 쪽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시험 문제 났던 출제 경향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2021년도에 코레일과 관련돼서 났던 경영학 기출문제인데,
이게 뭐 여기서 문제은행 같은 데서 난 것도 아니고 여기서는 출제가 이렇게 됐어요라고 이제 문제가 기출됐던 내용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학생들의 기억에 좀 의존해서 복원한 문제들이에요. 자, 근데 여튼 보면 뭐 구매자의 교섭력이 강한 경우는 몇 개니 개수를 물어보고 있죠. 여기도 성과급제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몇 개니? 라고 뭐 이런 개수를 물어보고 있어요. 특히 뭐 성과급과 관련된 부분 물어볼 때는 여기 뭐 그러니까 인프로 쉐어 플랜은 어떻게 되더라라고 여기에 대한 설명도 좀 물어보고 있고 뭐 로우 한식은 어떻게 되더라라고 이런 것도 물어보고 있고 그러니까 평소에 잘 다루지 않던 이런 약간 뭐 이렇게 이런 내용들까지도 질문에 좀 등장하고 있는 이런 추세가 좀 있어요. 여기도 뭐 몇 개니라고 하는 뭐 이렇게 이런 개수를 물어보는 이런 문제들이 등장하고 있어서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수험생들이 느낄 때는 조금 더 어렵게 좀 느껴지고 이런 뭐 지엽적인 내용들까지 출제되고 있는 이런 경향이 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같이 좀 드렸어요. 자, 우리 교재는 지금 이 김윤상 공기업 경영학이라고 하는 교재를 사용할 거예요. 이거는 이제 공기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별도로 제작된 교재예요. 근데 이게 공기업 쪽이 사실 뭐 공인회계사 쪽과 약간 시험 범위가 뭐 대부분은 겹치지만 약간 다른 부분이 좀 있어요. 특히 뭐 매니지먼트 파트는 오히려 공기업 쪽에서 나오는 문제가 훨씬 더 좀 어렵게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커버리지가 조금 넓게 되어 있기도 하고 그래서 회계사 쪽에서는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 공기업 쪽에서 나오는 이런 파트들도 좀 많이 있고 뭐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커버할 수 있게 공기업을 준비한 학생들을 위한 교재를 만들었으니까 우리는 요 책을 가지고 공부하시면 돼요. 공기업 경영학이라고 요 교재를 가지고. 자, 우리 이 교재에는 총 3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매니지먼트, 마케팅, ODI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거에는 우리 뭐 경영학 원론이라고 하는 쪽 파트가 뭐 여기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경영 전략, 그 다음에 조직행위론, 인적 자원 관리론 이런 것들이 구성되어 있는 게 매니지먼트 파트고 마케팅은 우리 마케팅과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ODI라고 하는 건 오퍼레이션, 디시전 메이킹, 인포메이션 이거 약자인데 우리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면 생산 및 운영 관리라고 하는 걸로 여기 들어가 있고요. 디시전 메이킹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뭐 그 경영 과학, 계량 의사 결정론이라고 하던 경영 과학이라고 하는 걸로 들어가 있고 인포메이션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경영 정보 시스템이라고 하는 파트로 여기 들어가 있어요. 하여튼 크게 요 3가지 파트로 이렇게 구성돼 있다. 사실 그리고 공기업 쪽에서는 이 중에서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게 시험 출제가 굉장히 좀 많이 돼요. 여기서 한 40%에서 50% 정도쯤이 매니지먼트 쪽에서 출제가 되고 나머지 한 5, 60%가 이제 마케팅과 ODI 쪽에서 이렇게 구성되고 있는 이런 출제 경향을 좀 보이고 있죠. 우리 강의도 거기와 비슷하게 매니지먼트 쪽에 좀 그 분량을 좀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예전보다 훨씬 더 강의 분량이 이쪽이 좀 많이 늘어나고 뭐 그랬어요. 자, 공기업 출제 경향을 분석해서 반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우리 공기업 준비한 사람들이 이 책을 가지고 공부하면 좀 득점하기 좀 쉽게 이렇게 좀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교재를 좀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설명은 좀 자세히 좀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전공자들이 충분히 좀 알아들을 수 있게 그렇게 설명을 할 테니까 여러분 좀 잘 따라오시면 뭐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핵심 개념뿐만 아니라 지역적 개념, CPA 수준의 이론까지 꼼꼼하게 진행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우리 예전에 했던 이 공기업 경영학 강의 보다가 지금 새로 한 이 공기업 경영학 강의가 한 1.5배 정도의 분량으로 좀 강의 양이 좀 늘어났어요. 이 강의량이 어디서 늘어났냐고 하면 특히 매니지먼트 파트에서 좀 많이 늘어났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예전에 그러니까 공기업 쪽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조금 더 많아지다 보니까 설명할 부분이 조금 더 많아지고 또 예전에는 뭐 이게 깊이 있는 내용들을 잘 안 다뤘어요. 근데 공기업 쪽에서 이제 시험 범위가 좀 깊어지다 보니까 좀 깊이 있는 내용들까지 좀 다뤄주는 게 여러분들 공부하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난 열심히 공부해야지라고 한 사람들을 위해 조금 더 좋겠다라고 생각돼서 좀 이제 거의 깊이 있는 내용들까지 좀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했어요. 이 부분은 좀 깊이 있는 내용들을 공부할 분들은 여기까지 공부하세요. 아닌 분들은 요 주제 지나가셔도 돼요. 약간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준비하는 공사가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 시험에 출제되고 있더라. 그리고 나는 좀 이제 좀 어렵게, 좀 깊이 있게 공부할 필요가 있어. 라고 준비하는 사람들은 제가 이제 강의하고 있는 깊은 내용들까지 좀 공부하면 좋을 것 같고,
나는 좀 평이한 수준으로 문제가 나오고 있어 라고 하는 친구들은 그 부분의 강의 파트는 그냥 넘어가고 그냥 뭐 다른 주제를 공부하면 될 수 있게 여러분이 조금 이제 취사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뭐 깊이 공부할 사람들은 조금 더 이렇게 깊이 있게 공부하시고 아니면 내가 평이하게 좀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거기까지 준비하시면 될 수 있게. 자, 그리고 우리 이 교재와 관련돼서 교재의 이제 첫 장을 보면 매 주제마다 첫 장을 보면 여기에 이렇게 왼쪽 페이지에는 뭐 구성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고 오른쪽 페이지에는 핵심 키워드 및 출제 경향, 뭐 수험 길잡이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여기 구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이 전체가 어떻게 나와 있어요 라고 하는 게 한눈에 볼 수 있게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요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예를 들어 경영학 개론이라고 하는 파트는 경영학 및 경영자 현대경영의 발전 과정, 기업 이렇게 들어가 있구나. 그리고 여기에는 하이라이트 쳐져 있는 부분은 공기업 쪽에서 시험에 이런 부분들이 시험에 많이 났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세요라고 하이라이트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왜 테일러, 뭐 포드, 뭐 페이올, 베버 이쪽이 시험이 많이 났구나라고 하는 걸 한눈에 알 수 있게 우리 이 전체 경영학 개론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라고 하는 여러분이 숲을 볼 수 있게 뭐 그려놓은 그림이니까 여기를 보고 여러분이 왁구를 잡아 놓으세요. 이 전체에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나. 이 중에서 이 파트들이 시험에 많이 나왔구나. 이쪽에 힘을 좀 줘서 공부해야 되겠어. 이 파트는 힘을 좀 많이 안 줘도 되겠어. 라고 한 걸 구분할 수 있게 좀 해놨으니까 이걸 보시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 주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아실 거고 핵심 키워드와 출제 경향 및 수험 길잡이라고 하는 파트가 있는데 사실 좀 어려웠어요. 요거는 구성하기가 사실 좀 굉장히 힘들었는데 왜냐하면 회계사 같은 경우는 여기 기출문제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기출문제들 가지고 쭉 다 정리해서 하면 쉽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공사 쪽은 워낙 많아요. 이게 워낙 많고 실제로 출제됐던 게 뭐 이렇게 나와 있는 문제가 없고 그냥 학생들의 기억에 의존해서 그냥 이렇게 복원하는 거다 보니까 이 내용 구성이 되게 어려웠는데 여튼 지금 복원되어 있는 문제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라고 하는 게 할 수 있는 반영할 수 있는 어떤 그러니까 최대한 노력을 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반영해서 핵심 키워드와 출제 경향 및 수험 길잡이라고 하는 걸 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 핵심 키워드에 보면 이제 빈도가 높이 많이 출제된 것들이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많이 나와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좀 이렇게 막대 그래프가 많이 나와 있는 거는 요 부분은 내가 좀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구나. 다음에 또 내가 볼 공사에도 나올 가능성이 있어 라고 생각하고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요 구성과 핵심 키워드, 출제 경향, 수험 길잡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 파트에서 어떻게 공부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접근하면 어떻게 공부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여러분이 아이디어를 줄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요걸 가지고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이건 단순 암기 X, 지금 이게 동그라미 이렇게 쳐져 있죠. 그죠? 내가 경영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제일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가 요 파트인데 경영학을 그냥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그냥 외우면 되겠지라고 해서 그냥 무작정 외우려고 막 해서 회독수를 많이 늘려서 무작정 외워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경영학이 암기 과목이 아니에요. 이거를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이 접근하는 것과 그냥 단순하게 암기하는 거랑은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요. 단순한 암기를 통해서 그냥 머리에 단편적 지식을 넣어서 시험장에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서 문제를 조금만 꼬아내면요. 그냥 암기했던 게 거기 잘 적용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시대적 배경을 알고 이 용어의 어떤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그 상태에서 이해를 한 상태에서 사실 이해를 한 상태에서는 암기하기 훨씬 더 쉽고, 그러니까 어거지로 암기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요 내용이 어떤 내용이구나라고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면 좀 쉽게 뭐 이렇게 암기도 쉽게 되고요. 또 여러분이 그 사전 배경과 요 단어에 대한 뜻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이게 조금 꼬아서 나와도 여러분이 쉽게 유추할 수 있어요. 이 문장은 맞는 문장이구나, 틀린 문장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경영학을 공부할 때 그냥 암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는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해야 된다라고 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러니까 강의 시간에, 수업 시간에 내가 그 여러 가지 것들을 쭉 설명해 줄 건데,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예도 좀 많이 들 거고, 또 시대적 배경도 좀 설명해 줄 거고,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이 이해를 하게 되면 다 그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해서 나중에 여러분이 시험장 가서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시켜주려고 수업 시간에 많이 노력할 거예요. 여튼.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사전 뭐 배경이나 여러 가지 지식들을 좀 그 습득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좀 이렇게 회독수를 늘려서 좀 암기하면 여러분 고득점하는데 훨씬 더 좋을 거다, 유리할 거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꼭 단순 암기를 하지 말고 이해를 바탕으로 공부를 좀 하셔라라고 하는 이런 부탁을 좀 꼭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우리 지금 커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고 하면 단일 전공이나 혹은 상경 통합 전공을 대비하시는 분들은 일단 여기 기본 강의가 있어요. 김윤상 공기업 경영학이라고 하는 요 교재를 통해서 기본 강의를 공부를 하시고 여기 요 기본 강의를 다 공부하셨으면 김윤상 공기업 객관식 경영학이라고 하는 교재가 있어요. 그럼 이 객관식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객관식 문제를 좀 열심히 풀어보는 이런 심화학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앞에서도 한번 내가 강조했지만 그 개수 같은 문제가 나오고 있으면 여러분이 이 객관식 경영학 문제를 풀 때 요 문제 내가 맞았어 라고 넘어가지 마세요. 이 문제 문항에 나와 있는 지문이 5개가 있다고 하면 5개의 지문 중에서 이 지문은 왜 맞고 이 지문은 왜 틀리는가 라고 하는 거를 하나씩 꼼꼼하게 분석해서 여러분이 이제 그걸 다 내재화 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뭐 고득점의 발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튼 기본 강의를 들으신 다음에 여기 있는 객관식 경영학 강의를 들으시면 이제 단일 전공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마 뭐 충분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통합 전공 대비하는 친구들은 김윤상 공기업 경영학이라고 해서 통합 전공 기본서와 여기에 있는 올인원 경영학 기출문제라고 되어 있는 요 시리즈를 가지고 대비하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통합 전공 기본서는 우리 통합 전공 쪽에서 시험에 좀 자주 나오고 있는 중요한 내용들을 약간 간략하게 담아서 압축한 교재예요. 그래서 굉장히 뭐 양은 굉장히 작지만 요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은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어요. 요걸로 이제 이론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올인원 경영학이라고 올인원 경영학 기출문제라고 하는 거는 우리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이제 그 시험 문제 중에서 기출문제들이 공개된 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7급 공무원, 뭐 가맹거래사, 뭐 공인노무사, 뭐 이런 그 기출문제들이 공개된 데들의 기출문제들을 쫙 모아가지고 주제별로 다 정리를 한 이런 교재인데, 실제로 우리 통합전공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여기까지 공부하면 요 기출문제들을 쭉 보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사실 여기는 우리 상경 통합전공 대비하시는 분들도 여기 이 기출문제 가지고 좀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이런 교재이기 때문에 통합전공을 이제 대비하시는 분들은 이 교재와 기본서와 이 기출문제라고 하는 걸 풀어보면 아마 여러분이 충분히 대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우리 경영학을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내가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는, 자, 우리가 아까 내가 강조했듯이 여러분이 경영학을 이해를 바탕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혼자 공부할 수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이렇게 여러 명이 모여서 스터디를 하게 되면 아마 그게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될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해했던 거를 서로 공유하고 그럴 수 있으니까. 근데 스터디보다 훨씬 더 좋은 게 강의예요. 여러분이 강의를 통해서 제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지식이나 여러 가지 뭐 백그라운드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이 이해하면 나중에 여러분이 득점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다라고 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경영을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게 강의를 통해서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강의를 통해서 여튼 이해를 좀 잘 하시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그 고득점을 하셔서 원하시는 공사에 꼭 합격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